파운데이션 얘기를 해야죠. 네, 베이스는 거들 뿐 파운데이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는 데코르테 뭐 다양한 파운데이션 라인이 준비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현 시점 제가 뭐 데코르테를 좋아하지만 뭐 데코르테의 모든 제품이 다 탑티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밀리오리티 파운데이션 이런 거는 뭐 굳이? 이런 느낌이죠. 네. 왜냐면 제가 파운데이션에 기대하는 어떤 역할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저는 뭔가 파운데이션을 바름으로써 뭔가 보습과 영양 공급과 재생과 뭐 리페어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저는 그냥 파운데이션은 파운데이션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코르테에서 뽑은 원픽 파운데이션은 바로 이 젠웨어 파운데이션입니다. 네. 젠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플루이드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있고요. 컴팩트 파우더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둘 다 잘 쓰고 있어요. 젠웨어 파운데이션.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 와서 젠웨어. 네. 아주 드러내놓고 동양적인 것을 강조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젠웨어 파운데이션은요, 태생부터 서양의 서구적인 관점의 어떤 인위적인 피그먼트와 가루 등으로 피부를 덮어버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젠웨어 파운데이션의 출발은 비워내고 버려내는 동양의 선, 철학과 100년이 흘러도 그 빛과 색이 바르지 않는 먹의 영원성을 현대식 프리미엄 뷰티로 재해석한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한마디로 얘는 철학적으로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뭘 더하는 게 아니라 빼라, 덜어내라, 내려놔라. 덧바르고 더 해야 되는 메이크업, 현대식 메이크업에서 완전히 타파를 한, 완전 발상의 전환을 한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덜어냄으로써 완성되는 견고함.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덜어내는 미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의 컨셉 자체가 베이스, 그러니까 시타지, 프라이머 필요 없고요. 이 위에 눌러주는 파우더 필요 없어요. 얘만 써도 되게끔 완전하게 나온 파운데이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베이스도 필요 없고 컨실러도 필요 없고 파우더도 필요 없대요. 진짜일까요? 써봐야 알겠죠? 제가 써본 결과 흔한 파운데이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쉬운 파운데이션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다루기에 쉽고 무난한 평범한 파운데이션은 아니에요. 조금 특이합니다. 유니크해요. 예를 들어서 얘를 많은 기대를 하고 딱 들이셨어요. 발랐어요. 만약에 이런 테크닉이 조금 뒤떨어지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어라? 왜 이렇게 뻑뻑하지? 어라? 왜 이렇게 건조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젠웨어 파운데이션의 특성을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제품의 압도적인 밀착력을 위해서 배합된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그 에탄올이 빠르게 기화되면서 재빠르게 펴바르지 않으면 그대로 밀착해버려서 뭔가 뻑뻑하다, 건조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건 저는 일본 아티스트한테 저도 들은 방식인데, 젠웨어를 아예 펌핑을 하실 때요, 손등에 보통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아니요, 얘는 손바닥에 하세요. 손바닥에 펌핑을 하세요. 파운데이션을? 네, 손바닥에 덜어내시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롤링을 해주세요. 너무 이상하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나 싶죠?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에탄올을 먼저 기화시키고 밀도가 안정화된 그 포뮬러를 이렇게 손끝으로 얹으셔도 되고요. 스펀지, 물 묻혀서 꽉 찬 스펀지로 이렇게 덜어내서 눌러주시면 굉장히 곱게 먹일 수 있어요. 특히 그 물 먹인 스펀지로 두들기듯, 그러니까 밀듯이가 아니라 두들기듯 바르면 아주 얇은 초방막, 정말 아주 얇은 쉴드가 하나 딱 완성이 되는데, 걔가 그대로 픽스돼서 하루 종일 다크닝, 무너짐, 피지, 지저분함 다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먹과 같은 파운데이션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아주 특이한 녀석이에요. 단지 그 제형 포뮬러의 특징을 알고 쓰시면 훨씬 다루기가 쉽겠죠. 파우더를 생략해도 되는 파운데이션이라고 나왔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데코르테 루스 파우더는 파우더의 역할을 뛰어넘는다.
그 이상을 한다.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 꼭 같이 써보세요. 이 둘의 조합이 기가 막힙니다. 난 피부가 안 좋아. 분명히 안 좋아. 근데 좋아 보여요. 이것이 우리가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추구하는 길 아닙니까? 베이스 메이크업의 왕도 아닙니까, 여러분? 안 좋은 피부를 좋아 보이게 해주는,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너무나 쉽게요. 너무나 쉽게요. 단지 그런 어떤 포뮬러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장 중간중간에는 브러쉬로 두들기듯이 태핑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이 꼭 반드시 내장 퍼프로 해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사실 이게 저만의 방식인데요. 이렇게 파우더를 한번 이렇게 덜어내서 두 개로 퍼프를 해서 이렇게 비벼요. 그럼 양쪽에 아주 고르게 묻어나요. 그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모공 중심으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얼룩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게 피니쉬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제가 말씀드린 그 마치 오간자 베일과도 같은 그 특유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그 피니쉬가 정말 써보셔야 합니다. 써보셔야 알아요. 베이스 매니아다. 나 베이스 좀 집착한다. 나 좋다는 베이스 좀 많이 써봤다. 근데 데코르테 파우더 안 써보셨어요? 자격 미달입니다. 무조건 써보세요. 이 질감은요. 네, 제가 좋아하는 파우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샤넬 파우더도 좋아하고요. 겔랑도 명작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나오던 라프레리도 아주 좋고요. 시슬리도 파우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말할 것도 없죠. 나스 파우더도 좋고요. 디올 이번에 나온 파우더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얘는 달라요. 뭐가 더 좋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써보세요. 써봐야 합니다. 다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파우더 파운데이션인데요.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쿠션 파운데이션을 안 쓰는 대신 저는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젠웨어 파우더 파운데이션이고요. AQ 파우더 파운데이션이에요. 둘 다 좋아합니다. 둘 다 특징이 다른데요. 이 제품의 상세한 리뷰는 제가 파우더 파운데이션 특집으로 넘기겠습니다.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제가 비교 분석 리뷰 추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편으로 넘길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처음 써보신다면, 데코르테를 처음 써보신다면 이 젠웨어 파운데이션으로 선택하시고요. 색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뭐라 그랬죠? 밝은색 쓰지 마시라고요. 특히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밝은 색을 쓰면 얼굴이 그대로 마스크 쓴 것처럼 동동 떠 보입니다. 가붓기 한 것처럼요. 왜냐면 가루이기 때문에 피부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섞여서 이런 게 굉장히 덜해요. 그야말로 씌워놓은 것 같이 발리기 때문에 절대로 자연스러운 색깔 선택하셔야 됩니다.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장 가서 선택하시고요. 네, 색상 선택은 제가 추후에 SNS 채널 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데코르테에서 제가 쓰는 베이스 두 종류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이 로지글로우라고 또 하나 유리병에 담겨 있는 거 있는데요. 그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챙겨왔는데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네.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거니까. 글로우 프라이머라고, 얘가 좀 더 보습력 있는 타입이고요. 얘보다 조금 더 루미너스, 그러니까 광채가 도는 타입이 이 유리병에 들어있는 펌핑 타입인데요. 이 시리즈예요. 이 시리즈라서 뭐 크게 다를 건 없고, 얘는 플로리스 리치 글로우 프라이머고요. 제가 오늘 갖고 오지 않은 그 일본에만 판매하는 거는 이제 리치가 아닌 조금 더 리퀴드, 조금 가벼운 타입입니다. Soothing and Blurring Radiance Enhancer라고 써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한마디로 좀 건조하고 거칠고 화장 잘 안 먹는 분들한테 좋다는 그런 프라이머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도 발랐는데요. 괜찮더라고요. 좀 건성, 그다음에 노화돼서 많이 건조한 피부, 파운데이션 좋다는 걸 뭘 발라도 자꾸 뜨는 피부, 그런 분들이라면은 요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거를 추가를 해서 약간 좀 이렇게 쫙 하고 붙여주는 느낌이요. 파운데이션을 쫙 하고 붙여주는 느낌이 얘가 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뭔가 버석버석이지 않게 좀 피부를 지속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거 AQ 레스팅 UV 프라이머, 얘는요 오히려 얘보다 사용감이 좀 더 촥 하고 붙어요. 좀 더 밀착력 높고, 뭐랄까 그냥 이 자체로 약간 파데풀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금 자외선 차단제 같은데요. 이런 살색, 베이지색, 아주 약간의 커버력이 있는 그런 베이스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름에 비밀이 있다고. 레스팅 UV 프라이머, 말인즉슨 화장 지속력을 높여주고 UV, 자외선 차단 지수가 SPF 40에 PA++++네요.
요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그 데코르테 제가 추천해드렸던 데이크림 SPF 15짜리 그거를 바르시고 얘를 바르시고 파운데이션을 바르시면은 자외선 차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얘도 AQ 라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Q의 그 샌달우드 향이랑 백단 향이랑 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노화되고 지친 피부를 제대로 프로텍팅, 하루 종일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가 라인의 베이스를 또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장 쉽게 비교하자면 끌레드 뽀보떼 베이스랑 비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끌레드 뽀보떼 베이스랑 비교를 하자면 화이트닝 인핸서, 끌레드 뽀보떼 중에서도 이렇게 흔들어 쓰는 수정액 타입인데 화이트닝 라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거랑 조금 비슷해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핏되는 느낌이, 조금 더 깔끔한 마무리예요. 걔는 조금 더 약간 미끈미끈하고 좀 광채가 도는 타입이라고 한다면 얘는 광채를 유도한다기보다는 뭐랄까, 그러니까 피부가 느껴지는 작용, 피부 안에서 느껴지는 작용은 비슷합니다. 피부의 피로를 확실히 줄이고 칙칙함을 좀 눌러주고 그런 효과는 비슷한데 사용감은 이게 더 깔끔해요. 이게 좀 더 딱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모공이나 미끌거리는 그런 질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끌레드 뽀보떼 화이트닝 인핸서 좋다고 추천해드렸는데 그게 좀 취향이 안 맞으셨던 분의 후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쪽이 나으실 거예요.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이게 좀 딱 피팅되고 밀착을 쫙 하고 붙여주는, 걔는 좀 약간 이렇게 부들부들 미끌미끌하게 만들어놓는 그런 타입이라면 얘는 쫙 붙여놓는 그런 타입이에요. 저는 이거 좋아서 몇 년에 한 통씩은 씁니다. 네. 리뉴얼된 선크림 라인 소개해 드릴게요. 선쉘터는 이제 갔고요. UV 컴포트 전 라인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그 패키지나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요, 포뮬러랑 성분 배합도 조금 달라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새로운 타입도 추가됐고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UV 컴포트 워터리 스무스,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선쉘터 가장 기본형 기억나세요? 이렇게 수분 젤처럼 발렸던 거, 그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터리 스무스, 그야말로 수분 에멀전 같은 에어리 아쿠아 선스크린이라고 써있네요. SPF 50에 PA 4개 달려있고요. 제일 무난한 선크림이라고 생각해요. 투명한 자차죠. 이렇게 보면은 뭐 따로 컬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투명한 자차고, 일단 제형을 보시면 이렇게 흰색 젤로 나옵니다. 흰색 젤로 나오는데 이렇게 펴바르면 그냥 투명하게 흡수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뭔가 뭐 건성, 복합성, 지성 이런 피부 타입과 상관없이 건조함 유발 없이 데일리용으로 사용하시기 좋은 게 바로 이 워터리 스무스입니다. 요걸 출발로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UV 컴포트 울트라 프로텍트 맞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앞에 써 있어요. Very Water Resistant Sunscreen. 엄청난 워터프루프라는 거죠. 네, 물놀이 갈 땐 이겁니다. 타 제품이랑 비교하자면 아네사 금색 뚜껑 뭐 그 정도의 어떤 강력함 아닐까요? 울트라 프로텍트, 그러니까 절대로 타지 않는. 제가 봤을 때 등산이나 바닷가나 골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뭐 제형이 다르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얘도 흰색 투명 젤 타입이고요. 크게 뭐 백탁이라던가 이런 건 전혀 없이 투명하게 발리는데요. 다만 워터리 스무스보다는 조금 선크림 특유의 피막감이라고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울트라 프로텍트니까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젤처럼 스며들면은 과연 이게 차단이 되는 게 맞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발랐다는 느낌이 사실 그 갑갑함이 내 피부를 타지 않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레저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은 이 울트라 프로텍트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는요, UV 컴포트 브라이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브라이트닝 선스크린, 그러니까 화이트닝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선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백 자외선 차단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써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나는 여름에 타고 싶지도 않은데 미백까지 신경 쓰고 싶어.
한다면 이걸 선택하셔야죠. 얘는 텍스처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미백 효과, 뭐 어떤 효과, 효능이 첨가가 되면 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워터리하고 편안한 수분젤 같은 그 워터리 스무스보다는 점점 이렇게 뭔가가 추가가 되면 사용감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 이 미백 브라이트, UV 컴포트 브라이트를 한번 제형을 봅니다. 약간의 워터리 스무스보다는 약간 흰기가 조금 돌아요. 그렇지만 펴 바르면 뭐 따로 백탁이나 이런 게 있진 않습니다. 얘도 기본적으로 젤 타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죠. 아무래도 나는 얼굴이 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백 헤어까지 이중으로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브라이트 타입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랑 UV 콤포트 톤업 CC입니다. 요게 아주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였고 선쉘터일 때도 베스트셀러였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평이 좋았던 제품이에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쉘터 라인에서 지금 리뉴얼된 게 UV 콤포트 라인인데 가장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바로 이 톤업 CC 라인입니다. 조금 안타깝게도 구형 선쉘터 톤업 CC 매니아 분들은 마음을 조금 비우셔야 해요. 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꽤 변했습니다. 네, 포뮬러도 바뀌었고요. 커버력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속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요 근래 계속 테스트 중인데 일단 커버력이 좀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말인즉슨 커버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딱 달라붙어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그 지속력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대체 왜 리뉴얼을 했냐? 제가 느낀 거는 피부 피로도가 확실히 덜해졌습니다. 이전 게 조금 파운데이션에 가까운, 그러니까 색소를 넣은 파데프리용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급의 어떤 보정, 색조, 좀 더 메이크업 쪽에 가까웠다면 이번에 리뉴얼된 것은 조금 더 스킨케어 쪽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확실히 피부가 덜 피로하고 좀 제대로 지켜져서 어떤 수분 유지 능력이라던가 보습력을 쭉 이어가는 그런 능력은 얘가 조금 더 한 수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요거는 취향 따라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컬러 조언이 10번 라벤더 로즈는 이제 톤업 용으로 그야말로 톤업 베이스로 쓰고 싶은 분들은 이걸 쓰시고요. 만약에 이거 이후에 쿠션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단독으로 사용하실 거다 하면은 이 10번 라벤더 로즈 괜찮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라이트 베이지와 2번 베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만약에 나는 피부 결점이 좀 많고 가릴 게 많은 사람이다, 커버력이 중요하다 하면 2번 가십시오. 네, 2번이 굉장히 진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25호, 23호, 25호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처음엔 뜨악하실 거예요. 이게 뭐야? 오색 황토야? 뭐 이러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저를 믿고 한번 얼굴에 발라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서 스며들면서 피부톤을 잡아줘요. 톤업 CC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비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비크림 흑색, 왜 재색 비비들 있죠, 가끔씩. 그런 거 바르면 어머 내 얼굴 흑색 되니? 뭐 이런 생각하지만 흑색 안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2번이 근데 좀 너무 빡세다 싶으면 1번으로 가셔도 됩니다. 라이트 베이지는 그냥 무난한 톤업 컬러예요. 근데 사실 커버력이 중요하시면 2번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2번 제 피부보다 훨씬 어두워요. 그렇지만 씁니다. 왜냐면 얘만의 역할이 있어요. 피부를 깨끗하게 보이게 해주는 어떤 내 피부처럼 그냥 피부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는, 편안하고 심지어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죠. 컬러 선택을 유의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거는 제가 뭐 선크림 특집에 따로 리뷰를 했다시피 아주 재밌는 제품이에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색 투명한 젤이에요. 그냥 알로에 젤 같은 그냥 정말 젤이에요. 네. 근데 의외로 발림이 그렇게 워터리하지 않습니다. 얘는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 아니면 베네피트 닥터 필굿? 이런 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얘 자체가 프라이머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바닐라 코 프라이머? 투명한 프라이머? 그런 느낌입니다. 얘 절대적인 장점은 셔츠 깃과 이런 주얼리에 묻어나질 않아요. 투명하니까요. 곡물이 흘러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투명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아주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일본 백화점 가셔서 꼭 사오시면 좋은 기념품이 되겠죠? 네. 데코르테가 맛집입니다. 규동 맛집인데요. 네. 돈가스 도자래? 뭐 이런 거죠.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바디 케어, 새로 나온 바디 케어, 그다음에 헤어 케어 라인입니다. 아예 새롭게 추가된 라인이에요. 데코르테에서 바디는 뭐 조금씩 뭐 예를 들어 핸드크림이라던가 바디 오일, 뭐 퍼퓸 이런 게 나왔는데 제대로 된 바디 케어 제품은 이게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헤어 라인은 아예 별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쓰고 있는데요. 매우 만족이에요. 아마 선물로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안티에이징 바디 제품 받으시는 분, 이게 브라이트닝 바디 로션이랑 에센스 바디워시인데, 와, 제가 데코르테 클렌징 잘하는 건 알았지만 바디워시도 이렇게 명품으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에센스 바디 로션 이름이 그거예요. AQ 레디언스 스무스 브라이트닝 바디 로션인데요. 이름에서 느껴지죠? 고급 바디 로션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안티에이징 바디 크림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디에 안티에이징이 있었던가? 있었으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보통.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나와준 거죠. 이런 거는 뭐 샤넬 향수 라인 이런 거랑 또 다릅니다. 걔네들은 뭐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아예 그런 라인으로 나온 거죠. 저 요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여행 갈 때 가져가는데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호사스러운 기분이에요. 정말 아끼다가 한 번 쓰면은 나 자신한테 뭔가 보상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호사스러운, 정말 나만을 위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되게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꼭 요거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 그런 명품이고요. 헤어라인은 제가 할 말이 많죠. 제가 온 세상에 온갖 나라의 좋다는 헤어 제품은 찾아 헤매는 헤어 제품 매니아이자 오타쿠이자 호더.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데요. 큰 기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큰 기대 없었어요. 왜냐면 헤어 전문 브랜드도 아니고 헤어 전문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향기롭고 그렇겠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데코르테를 너무 우습게 봤죠? 미안합니다. 샴푸고요, 트리트먼트고요, 헤어 세럼, 헤어 에센스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라인이냐? 모발 라인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노화되고 건조하고 힘없는 모발용이라고 느꼈어요. 왜냐고요? 우리 데코르테 고객들 타깃에 맞게 만든 거예요. 순서는 리페어 스무스 샴푸. 샴푸부터 다릅니다. 왜 샴푸 짜서 거품 내서 저는 2번 감거든요. 그때 느껴지죠? 어라? 머리가 엉키질 않네? 일단 거기서 놀라고요. 순서는 이래요. 이 액상 헤어 세럼을 트리트먼트 전에 써줍니다. 물기를 다 짜낸, 샴푸하고 나서 물기를 짜낸 모발에, 얘는 액상이에요. 액상 트리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짜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비벼줍니다. 핸들링을 해주면 더 좋아요. 30초에서 1분 정도만 두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얘를 발라줍니다. 그러면 세정 단계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타올 드라이를 한 다음에 이 헤어 에센스 오일을 바르고 드라이를 한 다음에 얘를 마무리로 발라주고, 간단히 후기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 모발은 특이한 컨디션이라서 어떤 일련의 루틴을 거쳐야만 사람 꼴이 되는, 그러니까 최소 빗질은 되는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사실 굉장히 멀리 가야 되는데요. 얘만 썼는데 되더라고요. 나 이렇게 쉽게 그 길 간 적 없는데? 지름길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모든 분들이 저같이 극손상모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효과를 더 보실 수 있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큰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야, 헤어 잘하네. 아주 잘하네. 만약에 뽑자면 저는 다른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포지션, 이 30초에서 1분 정도만 쓰는 이 액상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이 오일 에센스, 이렇게 먼저 시도해 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샴푸 트리트먼트도 좋겠죠. 사이즈도 딱 여행 갈 때 들고 가기 좋은 사이즈 아닌가요? 요거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작은 사이즈로 샀고요. 이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각종 좋다는 트리트먼트, 뭐 세럼, 헤어 에센스를 거의 집착하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얘는 좀 특이하고요. 얘는 탁월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워터리한 오일로는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세이도 프로페셔널이나 밀본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워터리한 오일들이 있어요. 제 모발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는 모로칸 오일 오리지널로 써야 그나마 좀 빗질이 되는 그 정도 레벨인데, 얘는 굉장히 가볍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어라? 왜 되지? 신기해서 요새 써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후기는 제가 이거를 다 한 통을 비운 다음에 나중에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데코르테 원브랜드 특집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브랜드와 첫 협업이기도 하죠. 모든 컨텐츠와 제품은 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준비한 리뷰고요. 저한테 이제 주시겠다고 하는 지원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을 한 거고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제 마지막 편이 올라갈 무렵에 아마 폼이 닫힐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스케줄을 짜놨기 때문에 늦게 보신 분들은 그걸로 참여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데코르테라는 브랜드 원브랜드 특집 컨텐츠를 잘 찍을 수 있었고요. 협업도 제가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저희 6,000명의 구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용하고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재밌는 그런 이야기 많이 갖고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코르테 원브랜드 특집이었습니다. 건강한 피부 가꾸세요.